레빗 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제 첫 야간 근무입니다. 주유소에서 초과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지만 그래도 추가 수당이 있으니 다행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미니애폴리스로 이사갈 돈만 조금 있으면 연봉 6자리 숫자를 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돈이 없어서 주유소에서 요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주간 근무는 몇 번 해봐서 이곳은 꽤 익숙하지만 혼자 야간 근무를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리자 없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제 상사인 자다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똑같은 지시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직원들이 빨리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곳이라 제가 꽤 오래 일했다는 걸 잊었나 봅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 그는 강조했습니다. 밤에 손님이 많지 않으면 할 일을 찾아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좀 더 번거로운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화장실 청소, 냉장고 채우기, 쓰레기 버리기, 영수증 확인, 화분에 물 주기 등이었다. 이 모든 일을 끝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상 오늘 밤할 일을 다 끝낸 셈이었다. 바닥 청소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충분히 한 일임을 미루기로 했다. 팀파이트 택틱스를 4판 하고 나니 직원 배지를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니저 사무실은 보통 잠겨있지만 오늘 밤 제이다가 주유소 열쇠를 줘서 문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배지는 금방 찾았는데 서랍 안에서 배지가 가득 든 상자도 발견했다. 처음에는 모두 빈 배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씩 살펴보니 이전 직원들의 배지였다. 여기 이직률이 높은 건 맞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요. 상자 안에 직원 명찰이 적어도 100개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했어요. 사실 이제야 이 가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낮에는 주유소에서 끊임없이 새 직원을 뽑고 교육이나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저는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참처럼 느껴져요. 오래 근무한 직원은 교대 근무 관리자들인 자다, 케네디, 알리시아뿐인 것 같아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걸까요? 라디오 뒤로 돌아갔더니 문 밖에 손님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손을 흔들어 인사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할 텐데 말이죠. 유리문은 닫혀 있었어요. 문 밖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빨간 셔츠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는 약간 과체중이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충혈되어 있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린 채 움직이지 않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소리쳤다. 돌아온 것은 죽음과 같은 침묵뿐이었다. 남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빼서 앉았고 남자는 가게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CCTV에서 그의 차를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물건을 살 의향이 없어 보였다. 그가 마약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몇 분 동안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손님, 나가주세요.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남자는 나보다 키는 약간 작았지만
몸무게는 거의 20kg이나 더 나갔다. 만약 싸움이 벌어진다면 나는 아마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고 경찰서 번호를 입력해서 다시 보여줬지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앞에 서 있는 불안해 보이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제발 끊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긴장하며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밖에 있는 남자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제 이름은 안수녀입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는 예전에 이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했었어요. 매니저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죠. 당신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나는 아까 사무실에서 안수녀의 명찰을 본 기억이 난다. 어쩌면 여러 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젊고 매우 불안해 보였다. 몇 시간 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때까지 주유소에 남아있으면 넌 죽은 목숨이야. 무슨 소리예요? 밖을 봐. 나는 이미 밖을 보고 있었지만 온통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길 건너편의 사람들이 더 보였다. 주유소 맞은편 숲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12명쯤 되는 사람들이었다. 떠나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아무도 당신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난 모르겠어. 잘 들어. 그녀가 말을 끊었다. 간단해. 그냥 문 밖으로 나가면 돼. 무의식은 나가지 말라고, 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들에게서 악의가 느껴졌지만 나는 그래도 문으로 향했다. 어쨌든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이 안 열려요. 내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은 당신을 거기에 가두려고 해요. 당신이 나가지 못하게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하려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뭔가 잘못됐다. 내가 정말 주유소 안에 갇힌 건가? 말해줘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내가 다그쳤다. 지금 집안에 당신과 함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엔지가 한숨을 쉬었다. 5분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시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무언가는 집안에 있고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뭐예요? 충혈된 눈을 한 남자 옆에 두 사람이 더 서 있었다. 한 명은 표범 이빨을 가진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세 사람 모두 누더기 옷을 입고 현관문에서 10c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생기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엔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껍데기만 남은 존재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가면 모든 게 괜찮겠죠. 내가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 잠깐만, 뒷문 좀 확인해 볼게. 나는 서둘러 가게 뒤편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차가운 문 손잡이를 누르자 뒷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밖에는 네 사람이 더 서 있었다. 젊은 남자 2명, 나이 지긋한 여자 1명, 그리고 1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1명. 모두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가 나인지 가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나는 엔지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고 있어. 전리품을 노리고 있지. 무슨 전리품?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가 나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었다.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뒷문에 도착했어? 응, 이미 문 앞에 서 있어. 그냥 나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시간 있어. 막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왜 앞문은 잠그고 뒷문은 잠그지 않았을까? 나를 가게 안에 가두려는 거였다면 뒷문도 잠갔어야지. 문은 열려 있었다. 좋아. 아직 탈출할 시간이 있어. 내가 말했다. 엔지, 얘 뒷문은 잠그지 않았을까? 그는 잠시 망설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여기 가두려고 했다면 얘 뒷문을 잠그지 않았을까? 내가 다시 물었다. 나도 몰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날 믿어야 해. 엔지, 매니저가 나한테 열쇠를 줬어. 주유소 전체 열쇠라고. 언제든지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들은 평소에 이러지 않아. 나는 다시 돌아가서 문을 닫았다. 이제 밖에 서 있는 네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들어봐. 엔지가 말하길 내가 마지막으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들이 실수를 한 거야. 가게 안에서 여분의 열쇠를 찾아서 간신히 탈출했어. 어쩌면 그들은 내가 당신에게 경고하러 돌아올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튕기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설명은 완벽하게 말이 된다. 밖에 있는 것들은 당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서서 당신을 겁주려는 거죠. 그게 당신을 가게 안에 가두려는 거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나보고 나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도 나보고 안에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문도 잠겨 있지 않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무슨 증거가 필요한데요? 경찰에 전화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에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에 8명이 현관문 앞에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발신음조차 나지 않고 그냥 정적이었다.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엄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인터넷에 접속해보려고 했지만 이전에 열었던 웹페이지만 접속할 수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장 전체에 기이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냉장고에 넣어둔 냉동식품은 갑자기 상해서 역겨운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계산대 옆 곳들은 모두 시들어버렸고 해바라기 한 다발만 병적으로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방금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 때문에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과 유선 전화를 번갈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엔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주유소 이메일 비밀번호는 기억하는데
이력서도 확인해봤는데 왜 다른 번호는 다 안 되고 NG 번호만 연결되는 거죠? 지금 개인 전화로 얘기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주유소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줄 몰랐어. 그들이여, 내가 물었다. 나를 해치려는 건 하나뿐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모든 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사라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배우가 있는 건가? 음모가 있는 건가? 그래, 이런 곳에서는 직원 이직률이 아주 높은 편이지. 매니저들이 월급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가? 그들은 지금은 수습 기간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직원 인사 기록도 없고, 실종자 기록도 없고, 직원 이름표만 가득한 서랍뿐이야. NG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 그는 분명 뭔가 알고 있어. 왜 진작 연락 안 했어요? 내가 물었다. 처음 지원했을 때나 아니면 처음 입사했을 때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제다가 당신 주변에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제다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을 속여 죽게 하려고 국경을 넘어 전화를 걸겠어요. 그가 소리쳤다. 내가 당신을 해치고 싶었다면 그냥 초승달 모양 언덕 중 하나에 당신을 올려놓고 죽게 내버려 뒀겠죠. 엔지는 침묵했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내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공기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내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잖아요. 그는 문 밖에 있는 충혈된 눈의 남자처럼 침묵을 지켰다. 당신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여기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밖에 있는 그 남자를 보고 불안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네,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가 나타난 순간 당신은 나를 밖으로 유인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전에 나를 속여서 나가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한숨을 쉬었고 전화기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끊을 준비를 했다. 이건 분명 음모였다. 그는 분명히 나를 속이려 하고 나를 끌어내서 그 무리에 가담시키려는 것이었다. 내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침묵을 지킬 차례였다. 나는 문으로 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폈다. 그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나를 응시하며 내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마치 뱀 조련사처럼 언제라도 깨어나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방금 말했잖아요. 주유소 백엔드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다고. 그냥 당신이 도망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늘 밤에는 안 나타나길 바랐는데 이미 왔으니 어쩔 수 없어요. 뭔가 해야만 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기 어려워요.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당신이 너무 깊이 얽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말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 말해봐. 날 찾아온 게 뭐야? 그건 사물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방 안에 있어.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걸어 들어와. 뭘? 세상, 공기, 시간, 뭐든 간에 그 모든 걸 뚫고 나와서 내 옆에 나타나.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떤 무시무시한 뾰족한 것으로 내 머리를 꿰뚫고 내 안에 무언가를 삼켜버려. 무시무시한 뾰족한 거라고? 그래, 뾰족한 거 말이야. 아니, 내 말은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건 입이 없잖아.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넌 죽는 거야.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어. 온갖 모습의 사람들이 18명도 넘게 밖에 모여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엔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그를 시험해보는 것뿐일지도 몰라.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설마? 천장의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요란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는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전구 하나가 갑자기 환하게 꺼졌다가 순식간에 꺼졌고 나머지 전구들도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상황이 위험했다. 빨리 판단해야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불이 나갔어. 나는 속삭였다. 이게? 지금 당장. 엔지가 소리쳤다. 밖으로 뛰쳐나가. 나는 주유소 뒤편방으로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전력 질주했다. 점심 식탁에 부딪혀 발목을 삐끗할 뻔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다. 마치 곧 닥칠 고통에 대비하듯 입천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머릿속이 피와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찬 것 같았고 마른 눈을 감았다 깜빡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뒷문에 손을 댄 순간 실수를 저질렀다. 밀어야 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3번이나 당겨봤지만 어둠 속에서 미러라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엔지,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말했다. 아직 거기 있어. 빨리. 그녀가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떻게 봤어? 엄청 컸는데. 아니, 어둠 속에서 어떻게 봤냐고? 방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잖아. 안에 있었어. 지금은 문에 붙은 표지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뾰족한 걸 봤어? 들어봐. 나는 그리고 그 뾰족한 게 어떤 용도인지 어떻게 알았어? 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걸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야간 근무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넌 분명히 죽지 않았을 거야. 착각하고 있어. 나는 말이 안 돼. 엔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넌 그걸 볼 수도 없었고 그게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도 알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전화기 너머 엔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숨소리에 맞춰 오르락내리락 했다. 엔지, 거짓말이야. 날 구하려는 게 아니잖아. 그의 숨소리가 멈추고 1분쯤 침묵이 흐른 후 전화가 끊겼다.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2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다. 죽거나 무사히 살아남거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몸이 떨렸다. 바깥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 전선이 지직거리는 소리,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까지. 내 손이 아직 문손잡이에 얹어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거짓말이야. 나는 소리쳤다. 너 거짓말했잖아. 탁 걸렸어. 문 밖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다. 땅에 발이 끌리는 소리였다. 문 반대편에서 엔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엔지도 사라졌다. 전화기가 다시 작동하는 것 같아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공포에 질려 완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나를 주유소 밖으로 안내했다. 보안 카메라에는 밖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식별할 수 없었다. 경찰과 몇몇 매니저들이 출동했다. 그들은 정말 놀란 것 같았다. 이런 곳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아주 흔한 일인데 대부분은 임시직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매니저들은 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사라졌는지 정말 어리둥절해했다. 어쩌면 그냥 흔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NG처럼 임시직 직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주유소 정문이 열려있지 않았던 건 어떤 음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회로 기판이 마모돼서 문이 잼드된 것뿐이었다. 몇 번만 더 움직여봤으면 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그 고장난 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만약 그 문이 아니었다면 엔지가 말한 것처럼 정문으로 걸어 나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곳에서 4개월 더 일했지만 주말 낮에만 근무했다. 그 후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어쩌면 엔지와 그의 친구들은 더 쉬운 먹잇감을 찾아 떠났을지도 몰라. 미니아폴리스로 이사갈 만큼 돈을 모았지만 이 일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꿈만 같아. 세상에는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들이 있어.